안녕하세요. 이제 3주 만에 뵙겠습니다. 그동안 매주 하다가 이렇게 2주에 한 번씩 또는 3주에 한 번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할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얘기예요. 뭐냐? 세상 끝난다. 세상 끝나는 모습을 현실의 모습에서 다 비춰지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굳이 이야기를 하면서 무서움, 두려움을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두려움을 갖게 되면은 투기가 고갈돼 가지고 오히려 남은 기간 동안 사는데 이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방송을 그렇게 이제 띄엄띄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세상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6년 동안 했으니까 계속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드문드문 보시는 분도 있고 또 요 근래 와서 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어제 9월 29일 날 이제 중국 무비자가 허용이 돼가지고 이제 많이 들어오겠죠. 이제 헬게이트가 열린 겁니다. 헬게이트가 열린다는 그 말은 지금 우리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중국 놈이 들어오게 되면 헬게이트가 열린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이미 사람들은 아니까 그때가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몇 달 전인가요? 9월 15일 날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9월 15일 날 제가 올린 건데 아마 서울 한강에서 또 부산 광안리에서 이런 헬게이트 자, 어떻게 딱 시간에 맞춰서 이런 것이 나왔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세상 다 알려주고 있구나.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구나. 자, 이거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계속 틀어가지고 이야기할 것도 없고. 자, 지금 이렇게 현상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는 완전 개판이 됐죠. 찌재명이 맨날 째시하다가 중국 놈 꽁무니 따라다니면서 후작을 파는 그 모습이 진짜 더럽죠. 더러운데 더러운 걸 몰라요. 자, 지금 보세요. 이 제목 읽기 전에 이거 좀 보십시다. 이게 이제 9월 25일 날, 9월 신라호텔에서, 그때 신라호텔이에요. 신라호텔에서 중화인민공화국 76주년 행사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당나라죠, 그때. 당나라가 신라 먹으려고 그랬죠. 신라가 거의 7, 8년 동안 싸워가지고 당나라를 몰아내죠. 그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당나라는 조금 다 멸망하죠. 자, 중국 놈들이 우리나라한테 숟가락 얹으면은 중국 왕조는 완전 멸망이 됩니다. 그러니 중국 놈들이 신라에 대해서 굉장히 억하심정을 갖고 있겠죠. 내가 통일할 수 있도록, 상호 통일할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 니들이 뭔데 우리를 쫓겨보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때 좋은 기회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신라호텔에서 한 게 아닌가 또 싶기도 합니다. 오늘 2025년 9월 25일 서울 한복판 신라호텔 다이너스티 홀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6주년 국경일 경축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왜 중국에서는 리셉션이 안 열리고 여기에서 열립니까? 중국에서 지금 여유가 없어요. 나중에 보게 되면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태풍이 완전 몰아쳐가지고 중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이 요따 숟가락 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제 중국이 몸 담을 곳은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이 한반도를 접수하는 일밖에 없어요. 근데 접수가 될까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중국 짤개들은 상모심이에요. 그러니까 주인 머리 상도 들고 흔들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죠. 중국 놈들은 뻔뻔해. 진짜 뻔뻔한 놈들이니까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중국에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중국의 어떤 생각과 중국의 습관, 그 생활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있더라고요. 좀 아쉽게 중국을 좀 띄워주는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거기서 있는 그대로
낱낱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휴전국이며 자유민주를 수호해야 할 국가입니다. 그런데도 수도 중심에서 공산 국가의 건국을 기념하는 대규모 외교 행사가 치러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김사국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다수 참석했다는 점, 그리고 이 중대한 행사가 언론에는 단 한 줄이 보도조차 없이 은밀히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뭡니까?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어둠의 자식들은 빛을 싫어해요. 밝은 빛이 나면 뭐냐 말라 죽기 때문에 박쥐 같은 놈들이죠.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어플라고 이제 그게 통할 것 같죠? 안 통해 이제 빛의 전사들이 이걸 세상 뒤집습니다. 자, 빛이 전사의 부대는 누구예요? 하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을 배반한 그런 잡것들이 이 날을 먹겠다고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웃기는 짓이고 그렇게 된 겁니다. 국민이 눈과 귀가 가려진 채 우리 땅에서 조용히 열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 행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뭡니까? 대한민국은 이조의 연장선상이라고 늘상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돈 봐요. 돈에도 다 이조의 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단지 이것은 이조에 맺혔던 원한을 풀기 위해서 나타난 부대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조에 맺힌 원한, 그 노비들의 천민들의 자손이 나와가지고 그 해원을 하면서 이 나라가 끝난 겁니다. 다 끝난 거죠, 이제. 그 관점에서 봐야지, 이게 시간이 어떻게 되었다, 어디까지 왔다,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세상이 개벽된다, 세상이 종말이 된다. 그 종말은 뭡니까? 종말이 왜 되는가, 어떤 상황을 정확히 봐야 되는데, 그걸 읽는 사람들이 없죠. 자, 종교단체에서는 맨날 종말이 오고 개벽이 오고 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정신 멍하게 만들고 제대로 공부하지도 않고 무식하게 주입식 하는 그런 사람을 죽여버리는,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그런 엄청난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종교예요. 유불선 기독교는 물론이고 19세기 때 나오는 개벽을 위주로 나타난 모든 종교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돼요? 지금은 가을 시대로 넘어가는데 우리 조상은 제대로 찾는 거예요. 당군 빨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당군에 대해서 빠진 행자들은 당군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데도 걔네들은 말을 해도 말을 못 알아들어요. 거기서 빠져 있으면 거기서 깨야 되는데 깨지 못해요. 이런 공부를 누가 합니까? 저는 그래서 중고를 전공했고, 그리고 우리 근본 역사를 공부하기 가지고 우리나라 글로 쓴 책보단 중국의 어떤 고문서를 보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마음에 응기돼가지고 또 손엄자 선생님을 만나게 됐고, 손엄자 선생님을 만남을 통해가지고 제 생활 완전 180도 코페르니쿠스 어떤 변형을 하게 된 거죠. 전환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세상이 보인 거예요. 뭐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정산 사상, 뭐 기독교라든 불교라든 종교 사상에서 공부를 해왔지만 그걸 통해서 이게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이걸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계속 책을 보면서 과연 이걸 내가 할까 말까 하는 고심을 많이 했죠. 왜? 알아야지 이것을 계속 해야겠구나, 안 해야겠다 판단이 있으니까. 그게 인생을 바쳐서 할 수 있는 어떤 거리를 만나는 게 그게 진짜 인생의 큰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 손엄자 선생님을 만난 것은 하늘이 제게 주신 크다란 축복이었죠. 자, 계속요. 이것은 단순한 외교 행사가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 미래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이며 자유민주주의 최상의 제도입니까? 아니죠. 자, 앞으로 오는 세상은 철저하게 계급사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도급에 따라가지고 차측에 분리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집니다. 민주주의는 사람께 마음껏 풀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끔 조건과 상황을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끝난 거죠. 대한민국 정치에서 대한민국은 끝나야 돼요. 대한민국은 뭡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조의 연장선. 이조 생각만 해도 치가 떨려요. 이조의 인간들. 지금 제가 이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항상 문제가 다쳐요. 예전에는 많이 다쳤는데 이제 안 다쳐요. 제가 다치거나 우리 이제 편집하던 성사원이 다치던가 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 이조의 잡기들이
이제 침범을 못해요. 이제 그 용심, 더러운 용렬한 그 마음이 이제는 안 통해요. 우리는 더 강하게 나갑니다.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면 우리가 침묵하는 순간 나라의 주권과 방향을 뺏길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침묵하는 순간 침묵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는 한 사람만 있어도 되는 일입니다. 한 사람? 그냥 원숭이 얘기했잖아요. 원숭이가 고구마 씻겨보니까 모든 원숭이가 다 씻겨먹더라고. 그런데 한 사람은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있으면 다 열려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침묵하는 순간, 그러나 우리는 그 사이에 우리 자신을 찾는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이제는 얘기합니다. 바로 접니다. 저같이 공부한 사람 별로 없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제도권 공부를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건 너무 진짜 싫었고, 그러니까 맨날 책만 본 거죠. 그렇게 책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나라의 주권과 방향마저 빼앗길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지켜내지 않으면 자유는 스스로 사라집니다. 자유가 뭔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 지금 보세요. 중국 놈들에서 자유를 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나라에 하지 못하니까 다음 나라 가서 어떻게 개판치냐니까 그러니까 방종을 하잖아요. 방종. 얘네들 방종이에요. 저 공부가 되고 마음이 되어 있는 사람, 도인만이 참다운 진리를 깨친 자만이 스스로 자유롭게 됩니다. 어떤 것에서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날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자유는 엄청난 도가 높은 사람들이 얻는 보답입니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자, 미 국방에서 전 세계 800명 장성 사상 초유 긴급 소집을 했습니다. 작전 공배 지휘 구조 결변 우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우려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중국 놈들이 하는 짓들을 보니까 이제 저놈들을 완전히 몰살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놈들은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게 미국과 대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깜도 안 되고 생각도 안 되고 마음도 안 되고 있으면서, 자, 이런 기사들이 나가고 우리가 준비되는 상황이 보면 중국놈들 어떻겠습니까? 중국놈들을 굉장히 비굴하고 비겁하고 졸렬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졸렬한 놈들이 어떻게 했으면 먼저 어떻게 해가지고 사바사회 해가지고 하게끔. 자, 지금 딥스도 트럼프한테 몰리고 있습니다. 거의 정리가 되고 있는데 마지막 수는 뭐겠습니까? 걔네들 지금 모든 사람들한테 백신을 다 맞췄어요. 거기에 천연두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균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그때 천연두만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파이버즈 보통 누르게끔 하는 거예요. 제가 위급하게 갈 때까지 가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딱 눌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쓰러져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중국 놈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 중국 생각해요. 미군이 쫙 막혀 있으니까 꼴보기 싫겠죠. 저놈만 없으면 되겠죠. 그다음 병이 없는 주한미군이라든지 어떤 외국의 주들하고는 미군은 그 나라에 전염병이 돌게 되면 전부 다 후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병을 해가지고 몰아내겠죠. 자, 군산에 지금 미군 기지가 있죠. 거기서 시작하게끔 보트를 돌릴 수 있겠죠. 그런 거예요. 자, 그런 현상들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이제 하늘도 이 짱깨들을 굉장히 더러워 치를 떨어요. 그러니까 본질을 깨고 싶은 거죠. 대폭으로 완전 조져버리는 겁니다, 이제.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한 10분 정도 이걸 보면서 제가 조금씩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중국이 헤어나올 수 없는 재난의 굴레 속에서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역대급 슈퍼태풍 나가사가 중국 전역을 휩쓸고 지나간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아 20호 태풍 부알로이가 하이난 섬을 비롯한 중국 남부성을 강타했습니다.
15등급 이상의 강풍과 기록적인 폭우가 몰아치자 중국 기상청은 결국 태풍 적색경보를 발령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아직 태풍 나가사가 남긴 상처들도 채 아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에 잠긴 집에서 세간살이를 건져내고 있던 사람들은 또 다시 집을 버리고 황급히 대피해야 했습니다. 하이난과 광둥, 광시, 윈난 남부와 구이저우 남부까지 폭우가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며 산사태와 급류성 홍수가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댐들은 연이어 긴급 방류를 시작했고 하류 지역 주민들에겐 강제 대피령이 떨어졌습니다. 고속도로와 철도망은 즉시 차단되었고 주요 항구들도 모두 봉쇄되며 수천 명의 발길이 묶였고 물류망은 사실상 정지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에 물류 상태가 전지 상태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뭡니까?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경제가 뭡니까? 녹줄이에요, 녹줄. 사람 살기가 아니라 녹줄 끊어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로 다 막아놔 버렸습니다. 자, 그때 보세요. 지난 27일 새벽 5시 49분, 아직 해가 뜨기도 전인 어두운 시간, 간수성 일대가 규모 5.6의 강진으로 뒤흔들렸습니다. 삽시간에 건물 벽은 갈라지고 가구는 쓰러지며 도시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완전 아수라장이 돼가지고 쑥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마저 없애버리는 거죠. 그렇죠? 무려 2시간 동안 4차례의 여진이 이어졌고 그 중에는 규모 4 이상의 강진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른바 두부시공으로 지어진 건물들은 이 정도 충격에도 속수무책으로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올해 초에도 고층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 차량 수십 대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중국의 부실 공사 사고는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요. 자, 이거 보세요. 중국 놈들은 겉만 화려하고 항상 내실은 없어요. 중국 놈들은 항상 그래왔어요. 이때까지. 왜냐? 자기가 어떤 마음 먹고 무엇을 창조하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겉만 좋으면 좋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순간에 좋은 것을 아주 좋은 걸로 하고 시간만 지나면 이것이 다 나타나죠. 그러니까 돼지 삼형제 이야기가 똑같아요. 호랑이인가 뭐가 있는지 잡으러 갔을 때 집을 단단히 져가지고 사왔다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돼지 삼형제 이야기에 대해 생각이 많이 안 나네요. 가장 위에서부터 가장 아래 말단까지 부패로 물든 사회구조. 눈앞의 이익과 실적을 위해 기본 안전조차 무시한 중국식 발전 모델이 중국의 인명경시 풍조와 맞물리며 수십 년째 똑같은 참사를 반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 자부하며 고속성장을 외쳐왔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혜택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 가서 임금도 싸고 그렇게 했는데 좀 돈이 되면 해가지고 의료 행사를 해가지고 다 쫓아 내보냈잖아요. 나가게끔 만든 거죠. 우리가 할 수가 있다. 근데 뭘 해요? 중국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기 때문에 한마디 바보죠. 바보 같은 놈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고속성장. 중국을 그동안 잘 살게 만들어준 것은 뭐 때문이죠? 우리나라를 더 잘 살게 만들기 위해서 중국을 한동안 일시적이라도 부유하게 만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유하게 되고 그래서 세계 문화를 전파시키고 이렇게 되니까 세계 사람들이 코리아 외치니까 어떤 일이 보니까 중국은 이제 끝났다 해가지고 이제 중국을 파멸시키는 거죠. 파멸 누가 시켰습니까? 중국 놈 스스로 자체가 했죠. 모든 사람은 자기 스스로 지은 죄에 걸려서 죽어 넘어갑니다. 중국 놈들이 그래요. 자, 중국 놈들 무술 보세요. 쿵푸 보세요. 폼은 굉장히 좋잖아요. 여러 가지. 근데 우리가 태권도 고수한테 앞차기 한 방이면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펌만 그렇게 재요. 그게 이제 소림사라는 게 뭡니까? 그 달마대사가 그 수행하면서 자기 몸을 단련시켜가지고 그렇게 한 게 이제 소림무술이 나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 몸의 기혈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수행법이지 남을 해하고 남을 처보수는 죽이기 위해서 하는 무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 무술은 자기 수련을 위주로 해야지 남을 해하려고 하면은 그것은 되지 않아요. 중국 도장보객이 뭐 이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다 깨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를 위해선 건물을 누구보다 빠르고 싸게 지어 올려야 했죠. 때문에 제대로 된 시멘트 대신 값싼 모래를 섞고 철근을 빼고 대나무를 넣었으며 설계 기준조차 무시한 채 일단 지어놓고 보는 것이 중국식 개발이었습니다. 중국식이 왜 이런 식을 개발하겠습니까? 사고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퀴 벌레들이 뭐예요? 때를 몰려고 막 하지만은 결코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중국식 개발이에요. 그 결과 태풍이 불 때마다 도시는 쑥대밭으로 변하고 소규모 지진에도 대규모 붕괴 사고가 발발하고 있죠.
결국 오늘날 중국이 마주한 재난은 중국의 자업자득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업자득. 요새 우리나라 그 하늘을 보면 굉장히 맑고 공기도 좋아요. 공기도 좋은데 이제 중국의 경제가 폭망해 놓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중국이 발전해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중국이 망하게 하면 우리는 더 좋아지죠. 우리가 흔히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할 때 어느 자리에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공부 자체가 틀려져요. 기운 받아지는 게 틀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지역에 가서 어떤 차를 마시냐에 따라 가지고 차 맛이 또 틀려집니다. 원래 차라는 게 뭡니까? 조상을 부르는 거예요. 조상한테 예를 올리고 제를 올릴 때 차를 올렸으니까 차라는 그 의미가 바로 조상을 찾는, 조상을 기리는 그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차를 마실 때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마시나 틀려요. 그러니까 신이 응하는 자체가 틀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이 정확하게 응할 수 있는, 바른 정신이 응할 수 있는 바로 이 땅이에요. 이 땅은 뭐로 되어 있죠? 화강암으로 되어 있어요. 의외로 한국이 세계적으로 사기 나라인 이유가 있음? 한국 지형 보면 진짜 사기 캐릭터급임. 다른 나라에선 지진 한 번 나면 건물 무너지고 난리인데 한국은 화강암 덩어리 위에 올라가 있는 나라라서 지진이 오히려 비켜감? 집안 자체가 놀라울 정도로 단단해서 흔들려도 거의 티도 안 나. 이 화강암 지형의 1티어 장점은 바로 물인데 물맛이 그냥 미친 수준임. 심지어 그냥 수돗물도 정수기 필요 없음. 해외 가보면 알겠지만 수돗물 마시면 배탈 나는 나라 수두룩함. 근데 한국은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로 라면 끓여도 돼. 미네랄 청결연수 조합이라 에비앙 부럽지 않음? 그래서 외국인들 한국 와서 물맛에 감탄하는 경우 꽤 있음. 이 물을 공짜로 주는 나라가 있다고? 한국은 식당 어디를 가더라도 시원하고 물맛 좋은 생수 그냥 무한리필인데 해외 식당은 대부분 돈 주고 사야 하는 곳 많음. 물론 단점도 있음. 화강암이 너무 단단해서 지하철 뚫다가 돌 붙여 만날 수준임. 그래서 원래 직선으로 가야 할 것도 뺑뺑 돌아서 감. 건물 지을 때도 석조 건축은 꿈도 못 꿨었음. 화강암에서 수행할 수행이 수행발이 좋습니다. 우리는 말은 도기가 응축된 땅이에요. 중놈이 이 땅에 오고 싶어 했죠. 공자도 나도 저기 해동을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주역을 많이 보고 괴사를 썼잖아요. 만물지 소성이 소성종이어라. 동북주계리 이런 거 나오죠. 이건 동양학 공부하면 가는 동북주계리 굉장히 많이 보면 또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자꾸만 내니까. 자, 우리가 이제 간방이에요, 간방.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올 수 없는 놈들이 이제 이 땅에 많이 들어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앞으로 이제 급살이 터지기 전에 먼저 시두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두가 오게 되는 그 시점은 흔히들 말해 동지전후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떻게 알고 있으면 제가 이 추측을 할 수 있으면은 인도양에서 쓰나미가 났을 때 그때도 12월 25일인가 26일이었어요. 자, 동지 바로 전후죠. 아니,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동지 전후를 해가지고 시두가 터지고, 시두가 보니까 천연이죠. 천연도가 터지고 바로, 이게 만연이 되면은 급살이 옵니다. 근데 그 급살이 오는 시간이 언제쯤인가? 보면 아마도 올해 동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되어지는 거 보니까. 물론 속단할 수는 없지만은, 되어지는 거 보면 알겠지만은, 그렇게 알고 있으면은 아마 실수를 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문제는 지금까지는 괜찮았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괜찮지 않을 것이란 것입니다. 바닥부터 흔들리고 있는 중국 경제가 더 이상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죠. 왜 바닥부터 흔들리고 있습니까? 남한창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도 그렇죠. 우리는 다른 나라에 가서 있으면 다른 나라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그 나라 경제를 창출합니다. 경제가 활성화되게끔. 중국놈은 그게 아니에요. 중국놈은 자기네가 그 나라에 가면 자기네 인연 있는 거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털을 잡고 그 자기 땅을 만들려고 하죠. 이런 마음 자세부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어 버려야 돼요. 이게 중국놈 마음 자세가 앞으로 오는 가을 세상에 전혀 어울리지 않은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 가을은 뭡니까? 백색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여름은 빨간색이에요. 복주머니가 홍보 빨간 주머니죠. 그렇죠? 근데 백색 봉투 주면 이건 조의금, 사람 죽었을 때 주는 거라고 굉장히 기분 나쁜다고 보죠. 그러니까 흰색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놈들은 우리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우리는 백이민족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성될 수 있게끔 여름에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민족이 바로 우리였어요. 그게 꼴보기 싫은 거죠. 니네가 뭔데? 장난치고 해코지하고 나무가 빼앗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혼 제도를 묶어놨지만은 그
그 벌 걔 줍니까? 걔도 못 주죠. 그러니까 그 짓을 지금 계속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 반반역까지 왔죠. 역사를 알게 되면 중국 놈들의 행태를 알게 되면 중국 놈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인간들이에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자연재해 어떻게 오는 거죠? 하늘이 올 수가 있고 또 하프로 온다고 또 이런 말도 있어요. 하여튼 그것도 사람이 마음에 응감해서 오는 거니까 이건 하늘이 하는 거죠. 왜? 인간은 바로 하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경제는 이미 부동산법을 붕괴, 청년 실업, 외국 자본 이탈 등으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매달 천문학적인 재난 복구 비용이 청구되고 집을 잃은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리고 수만 채의 가옥을 다시 지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중국 국가 재정은 구멍 뚫린 항아리처럼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왕조가 망할 때는 항상 이런 기후적인 변화가 있었죠. 뭐 가뭄이 온다든지 홍수가 치다든지 그래서 밀란이 일어나고 또 그 도둑놈들이 일어나가지고 왕조를 뒤엎는 그런 거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을 뒤엎을 인간들이 그 놈들이 또 놓으면 또 그런 땅이 돼요.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죠. 결국 재난이 닥칠 때마다 무너져 내리는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중국이 자랑해온 경제대국의 허상일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중국이 완전히 뭐 초토화 되고 완전 망하니까 어떻게 하겠죠? 내가 얘기했죠. 병이 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제목부터 한번 잠깐 볼게요. 근데 제목을 이걸 써놓고 하면 이제 보통 이제 삭제가 돼버리더라고요. 뭐 여기 그래서 요것은 오늘 제목을 2개를 썼어요. 2개를 썼는데 요것은 요 제목은 올라가지 않고 요 밑에 제목이 올라갈 건데 두 번째 요거는 이제 제가 보면서 중국 놈들이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 이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짱개가 우리나라에 입맛을 다시며 숟가락을 얻는 것을 보니 이제 중국이 멸절되는 시간이 임박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된다. 아까 그랬잖아요. 짱개 76주년 행사하는 걸 보고 이걸 느끼게 됐죠.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이었어요. 아까도 그 내용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계에 불어닥쳤던 지금도 계속 불어닥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에 대한 열풍이 뭡니까? 세차게 일어나고 있는 풍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그 숙살이 뭡니까? 가을이 쌀쌀한 기운에 말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숙살지기가 내리친다는 예고장이었다. 곧 헬게이트가 열린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헬게이트가 열리는데 수행하고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은 천국이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이 세상에 그러니까 뭐냐 파라다이스가 열린다는 얘기죠. 할 일이 너무 많아 세상이 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라다이스가 우리가 천국인 줄 알아요. 근데 이게 또 황무지예요. 우리가 장애인 올림픽을 패러올림픽이라고 하잖아요. 그 PARA 자체가 모자르다 부족하다 이런 얘기. 네, 그걸 아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런 병이 오면은 병난과 병난이 함께 오느니라. 자, 동서의 싸움을 붙여 기울이는 판을 잡으려고 했으나 워낙 싸게 들려 겨루기 어려움으로 병으로서 판을 고르게 되느니라. 전쟁이 나면 무명악질이 발생하느니 수화와 병침이라. 같이 온다는 얘기예요. 중국도 무비자할 때 중국 짱깨들이 오면은 관광사의 활기를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번에 무비자가 시행되기 전에도 어떤 일이 벌였습니까? 중국 놈들이 위조 지폐로 해가지고 물건 사고, 자, 물건도 사면서 동전을 다 해가지고 사면서 그 주인에게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인간 같지 않은 놈들이에요. 진짜 바퀴벌레들이에요. 바이두 화제의 영상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유행하는 놀이입니다. 한국에 가서 한국인 괴롭히기입니다. 중국인이 편의점에 충전을 요구합니다. 그러고는 일부러 동전을 쏟아냅니다. 또 다른 영상입니다. 이번에도 일부러 동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러고는 물건을 구매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직원은 최대한 친절을 베풉니다. 물건 구입하고는 미션 완료 인증을 올립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위조 지폐가 통용된다? 돈은 뭡니까? 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피해예요. 돈은 혈이에요. 그렇죠? 위조 지폐가 통용된다는 것은 이미 이 나라는 끝이 났다는 것이다. 그것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걸 안 해요. 중국에 돈을 얼마나 많이 처먹었는지
이재명뿐만 아니라 국힘이라든지 저 더불어민주당 이런 놈들이 다 중국도 목적으로 정치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 끝난 거예요. 끝나고 이제 새롭게 되어지기 위해서 중국 놈들이 마지막 장난을 치는 겁니다. 네, 그거 잘 아시면 됩니다. 자, 잠시 이제 하기 전에 도깨비 한국이 먼저 K-pop 데몬. 자, 이걸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를 뒤흔든 K-pop 데몬 헌터스. 그런데 한국엔 원조 데몬, 바로 도깨비가 있었음. 흔히 떠올리는 모습인 뿔 두 개의 호랑이 가죽옷과 붉은 피부는 일본 온이로 한국 도깨비는 달랐음. 한국 도깨비는 털이 많고 크며 바지저고리와 패랭이 차림에 손에 나무방망이를 쥐고 다님. 노래와 씨름, 장난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못했으며 피와 색이 비슷한 팥죽을 싫어하고 메밀묵을 좋아했음. 도깨비는 여러 아이템이 있었음. 가장 유명한 것은 도깨비 방망이로 금은 보화 등 원하는 것을 만들 수 있음. 그 외에 투명해지는 도깨비 감투, 사람의 코 길이를 조절하는 부채, 날아다닐 수 있는 옷 등이 있음. 실제 도깨비는 우리나라 역사 속에 녹아들어 있고 삼국시대에도 도깨비와 관련된 다양한 유물이 있음. 먼저 고구려의 도깨비 얼굴 형상에 기와인 수막새가 있으며 백제의 연꽃 도깨비 무늬 벽돌도 있었음. 통일신라 시대에도 나쁜 귀신을 내쫓는 귀면허라는 도깨비 기와가 안압지에서 다수 출토되었음. 그리고 고대부터 도깨비와 관련된 수많은 설화가 이어져 오고 있음. 그중 몇 가지만 소개하자면, 한 사람이 주막에서 술을 먹고 집을 가던 중 도깨비들이 나타나 씨름을 한판 하자고 하여 밤새 대결을 하여 이겼고 쓰러진 도깨비를 나무에 묶은 후 다음날 와서 보니 빗자루가 있었다고 함. 또 도깨비가 한 나무꾼에게 한 양을 빌린 후 다음날 바로 갚았는데, 그 다음날에도 도깨비가 돈을 또 갚았고 매일 돈을 받은 나무꾼은 땅을 사서 부자가 되었음. 뒤늦게 이를 안 도깨비가 심술이나 농사를 망치기 위해 그 방법을 나무꾼 아들에 묻고 개똥을 넣으면 농사가 망할 거라는 이야기를 들어 그대로 개똥을 넣자 오히려 풍년이 들게 되었다는 설화도 있음. 그 외에도 도깨비불, 수수께끼 시합, 폭불이 영감 등 수많은 설화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음. 이처럼 도깨비는 두려움의 귀신이자 웃음과 풍요를 주는 것이었고 오늘날까지 우리의 혼 속에 살아있음. 자, 지금 이걸 보면서요, 어떤 생각이,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바로 이제, 염제 신농 씨의 첫째 아들인 대화주 씨를 이야기하죠. 그쵸? 제가 이제 이걸 보고 딱 이제 생각나는 것을 이제 글을 써봤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대문의 원조는 바로 도깨비인데, 도깨비는 특정 요괴를 지칭한 것 외에 다양한 요괴나 요정, 귀신, 정령 같은 존재들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개념으로도 사용되고 하지만, 도깨비는 오히려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와. 왜? 우리 집계 할아버지니까. 사람의 장난을 치는 것을 즐기며 친하게 지내기도 하며,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도깨비가 씨름하면 다리 걸면 이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 뭡니까? 그 도깨비 기자를 보면 희자인데, 그게 바로 대화 주실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깨비를 다리 하나니까 씨름하다가 다리 하나 걸면 이기는 거죠.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오히려 사람이 거짓말도 잘 믿고 사람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자, 우리가 그래 왔습니다. 또 그다음에 음흉한 귀신과 달리 도깨비, 귀신이 누구죠?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화족이죠. 음흉한 귀신과 달리 도깨비는 말이나 닭, 개 등 특정한 생물의 피를 두려워하고 사람보다 우월한 도구와 초능력을 지녔지만 반드시 인간과 동등한 기준에서 승부를 걸어오고 패배하면 자신의 재산을 넘겨주는 교습에 가까운 태도로서 인간을 대접한다. 이렇듯 우리에게 도깨비는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온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도깨비 기는 제자로 고양시의 생신 부인,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죠. 그렇죠? 태양신 희화주 씨를 가리키며, 자, 뭡니까? 우리가 달님, 햇님, 노래도 있고, 그 동화도 있지 않습니까? 햇님, 달님 이야기가 어떻게 정해되는지 원래 다 깨먹었지만,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신농 씨가 천자 자리를 내려놓고 대화주 씨와 전후 고양시 장남인 성추가 같이 호남수로 내려가 사람들에게 이로운 혜택을 주는데, 아무래도 그 일을 대화주 씨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은가 싶다. 춘추 자시전에 열산씨의 아들 주를 직으로 하고 하나라 이전에는 제사를 지냈다. 지세를 모셨으면 엄청난 예를 보낸 거죠. 근데 또 성추는 이제 초나라의 시조로 성추의 자손들이 이제 초나라를 세우게 됐죠. 그런 내용은 중국의 어떤 고전을 또 많이 봐야 되고 근본시고에 그런 얘기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라고 기록될 만큼 그 공도 때문에 하나라 이전까지 제사를 모셨던 것이고, 또 그 공덕을 잊지 않기 위해서 친근한 도깨비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닌가 싶다. 물론 대화주시를 가리키는 문자는 희자로 새김되지만 대화주시를 나타내는 근문을
도깨비 기록 잘못 읽었지만 그래서 오히려 도깨비가 그렇게 가깝게 여겨진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그러니까 다 글자 하나에 대해 어떤 뜻과 내용이 그런 의미로 써졌으면 그렇게 사람들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 말이 얼마나 변조시키고 남들이 오역을 해도 그 안에 진정한 의미는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문자학을 하면서 인간 본연의 그 마음, 인간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결말을 지을 것인가 그 자체마저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학을 하게 된 게 굉장히 행운이 아니었는가. 왜 그 당시 그렇게 하고 싶었는가. 대학 들어가서 이제 워드파워를 보면서 이제 영어의 어떤 어원적인 공부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워드파워는 한 7만 단어가 되는데 그 단어 공부는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었어요. 아마 이 공부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밑밥을 깐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또 이제 중국 문자를 또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살기 위해서 하는 공부는 별로 저한테 호감이 없었습니다. 이제 오주의 시간대가 V로 들어가는 시간이기에 전 세계적으로 전혀 언급되어지지 않던 도깨비가 부각하게 되고 그 도깨비가 바로 반만 년 전에 고조된 역사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선생님 제자들이 공부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것인가 이거 생각해요. 그냥 사람들이 알아서 사람들이 깨지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그 문자를 공부하면서 모든 사람 다 알아야겠다 해가지고 정리를 하면서 카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나 볼 수 있게 해놨어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거 가지고 장사칩니다. 그것이 내가 이런 공부했는데 이런 얼토당토한 그런 놈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다 닫아버렸죠. 닫아버리고 그 자료 가지고 이제 뽑아가지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지 못해요. 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마음. 그러니까 이런 공부하는 사람은 순수해져야 돼요. 자기 어떤 아집, 내가 이로써 이런 것도 다 내려놓고 그렇게 머리 숙여서 들어와야 돼요. 제가 40몇 살 선생님이 이제 장성에 계시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 저를 못 보게 했다는데 사람들이 그때도 저보다 한 20살, 30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어도 고개 숙이면서 그렇게 배움을 청했어요. 이 공부가 그런 공부예요. 이 말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는 사람 많겠지만 6년 전부터 한 향림자의 중국 보객기를 본 시청자는 다 알아들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새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것도 알아야 할 것이며 왜? 이때는 원시 반분한 때이니라 라는 증사한 대성의 말을 접하는 사람들은 캐대언이 이제 곧 다 죽어 넘어가는 이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힌트를 준 것이라는 것 좀 알아야 된다. 이제 알아야 돼요. 자,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라고 생각하고 도외시했을 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세요. 나중에 이제 되면 아니까 내가 하는 사람 어떤 사람 붙잡기 위해서 여기 와서 이렇게 공부하기를 원치 않아요. 왜? 미쳤습니까 제가? 나한테 귀를 빼면서 그 사람을 다 받아야 된다는 그 자체가 이제 힘들어요. 그것도 하기 싫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에 이제 강의한 거지만 조금 더 어저께 이제 대화 주시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좀 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거 다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반반씩 나눠가지고 다음에 오늘은 반 하고 다음에 반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다음에 또 한 3주 좀 지나가서 또 하겠죠.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대화 주시가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전후 고양시를 하든지 아마 신농시를 할 때쯤 해가지고 천연두가 돌지 않을까 이렇게 싶기도 합니다. 6년 전에 이런 일을 안 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그게 보여요. 이제 시간이 없다. 그러면 살 수 있는 방법? 자, 백신 맞은 인간들 이제 거의 다 죽습니다. 백신을 빼야 돼요. 어떻게 빼냐? 뺄 수 있는 방법 여기서 많이 말해줬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태양신 희화 주씨, 신농시 아드님이고 제주의 생신부친 아버지이신 희화가 주씨. 조선이란 말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중심에 들어가는 일자예요. 팬님이 굉장히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왜 대화 주씨를 가운데 넣었을까? 왜 가운데 그 일자를 대화 주씨로 표현했을까? 이것을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이 이로부터 나왔으며 자 중심에서 위아래를 전부 다 연결시키는 일을 하신 거죠. 조자의 세 번째 글자인 일도 역시 사람을 지칭하고 있다. 일은 신농시 네 아들 중회 희수 중이 희와 주시죠. 그렇죠? 중 한 분을 가리키며 이들 가운데 사종자이신 희와 주시를 가리키며 자 이는 사세에서 언급되어 있으나 호남성 영영현 황제촌에서 발견되어 더욱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 문자로 나타난 하나님 그 책면의 앞에 그 표지에 딱 나타나 있죠. 춘추 좌시전에 열산시 아들 주를 지기다 하고 하나라 이전에 제사를 지었다는 말에 근거하여 열산시는 열산시, 역산시, 또 촉산시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신농시를 감춰버렸어요. 신농시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어요. 왜? 중국 화가적 모습이 드러날까봐 하나님 모습이 드러날까봐 제국이랬죠. 제국이 아들을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받추기처럼 제후가 자기가 해가 나중에 제우스가 돼가지고 또 그리스의 창조신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난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한마디로 농락시킨 거죠. 뭐 짝개들이 신동시 탄생지의 역사를 다르게 표현한 것이고 주는 중이라고 표현한다는 말에 조져서 뒤에 중환이 중녀라고 쓴 인칭을 만드는 근본이 되는 글자 이름이 바뀌어졌다. 이 중화를 나중에 또 순임금을 또 중화로 합니다. 여기서 나와가지고 중화, 제가 중화민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 영양 황제촌에서 출토된 청동이는 당시 밥그릇인 솥인데 그 솥에는 많은 청동이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이 얼굴이 새겨져 있다. 그리고 대화와 정의란 명문에 아버지를 받들어 인다. 즉 하나님을 머리에 인다. 봉제에서 사람이니 인이 소리값에 생기는 새로운 새김이 나온 글자에 있어서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당군빨리대 하는 말이 유족과 유물로는 확인되지 않지만 정신산적 측면에서 우리가 알려줄까 당군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당군빨리대 보통 하는 말입니다. 유물과 유족이 왜 없습니까? 이게 나타나는데 그 당군이 누군지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몇십 년 수행을 했어도 당군 빨고 있으면은 그 전을 넘어가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빨리 당군물을 빼고 제대로 된 수행 공부를 해야지 제대로 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희라는 글자는 여러 가지 읽는데 양, 인, 개, 족 이 네 글자로 구성되어 있는 이 글자의 본체는 인이고 사람의 양은 양, 일로 발전해서 춘추시대 사람은 희라고 읽고 한국 사람은 해라고 말하는 글자가 된다. 이 글자가 염제족 집안이 상징 양이고 일이 되는데 공구는 자신의 옛길을 모아 집대성했다는 새에서 희화라고 기록하고 요임금 시대로 꾸몄음을 알 수가 있다. 요임금은 회하에게 명하여 광대한 하늘 공경하고 해와 달, 별이 살피시오. 그러니까 멧때 외할아버지가 됐는데 외할아버지를 끄집어내가지고 이런 짓을 했어요. 자기 거짓말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 나쁜 놈이죠, 공자놈이. 여기서 보듯이 공자는 의도적으로 세대의 순서를 엉망진창으로 뒤바꿔버리고 후인들을 상고사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중놈 하는 짓이 그거예요. 공자는 원래 신농시 계통이에요. 제대로 되면 자기 집계를 제대로 찾아야 되는데 그걸 왜 가지고 투탁시켜버렸죠. 갖다 붙여버렸어요. 왜? 자기는 평생 살면서 친가에서 정확히 인정을 못 받고 홀대를 받았기 때문에 친가에 대해서 굉장히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원한이 이렇게 또 만들게 원한이 생기게끔 만들어서 더 발전할 수 있고 진실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진실을 찾으려 자꾸 노력하다 보니까 사람이 깨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정반합이에요. 그로 빠져 다시 그것을 극복하면서 극직반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이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게끔 열심히 사람 노용하게끔 그 원인을 제공한 것도 공자가 또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공자는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죠? 대화시 화는 뒤에 화라고도 읽으며 앞이 희와 겹쳐서 희화라고 읽는다. 바로 현재 일본군을 야마도로 생김하고 대화라고 썼던 것도 결국 그들의 근본이 하나님의 신농시 아들 이름을 취했다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지도를 보세요. 일본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얼만큼 큰 나라인가 그 자체를 지도상으로 이제 또 표현한 게 있다. 그 지도도 비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일본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한반도를 감싸면서 이 바다에서 오는 모든 해풍을 다 막아주잖아요. 일본의 산을 거의 3,000m 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왜? 다 그 막아주기 위해서. 이 감방이 되어가지기 위해서 이제 그 후천 가을 성경 시대에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 성공이 아주 국가화한 게 누구예요?
중국 짱개들이에요. 찐나고 진하게예요. 그렇죠? 그 개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끝난 거겠죠. 그들이 근본이 하나님 신동씨 아들 이름을 취했다는 많은 것을 알수했다. 그래서 일본은 너무너무 고마운 나라예요. 일본은 우리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서양에 넘어갈 때, 중동에 넘어갈 수 있을 때 항상 지켜준 나라예요. 너무 고마운 나라죠. 근데 일본을 홀대한다, 이건 반일한다, 이건 미친놈들이죠. 역사를 몰라서 그래요. 이로써 한중일은 물론 아메리카의 마야, 아즈텍, 멕시카 문명 등등 아메리카 문명도 다 하나님 신동시로부터 비롯됐다고 말한 것도 지나치 말이 아닐 것이다. 이것은 은봉기를 보게 하다면 은 역사로 쓴 사계상 은봉기 아니라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은나라 역사에 대한 중국 책이 있어요. 이제 거기 정확하게 납니다. 은나라가 망하고 체주기라는 배를 타고 저 이동하면서 이 문명을 마야 아즈텍 멕시코 문명을 일으키게 됐죠. 이런 것이 다 이제 어떤 유물적으로 또 문자로 다 나타나니까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양이 일반 지금 학계에서 공부하는 내용 가지고는 절대 접근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조선의 조에서 하늘이 일이고 땅이 의이며 세 번째 글자 이런 락에서 찾아낸 중요존에 잘 나타나 있다. 자, 그래서 중요존은 다음에 중요존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중요준 명문에 등장하는 희화씨. 곧 동방학의 구시대 성인 공자가 수습해 놓은 서에서 마치 요임금 시대 보통 사람인 양 말한 희화라는 사람이 최초의 사람 인자가 되는 신농시 하나님의 네 분의 아들 가운데 큰 아들 이야기이다. 당시 기록으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을까? 중요준 명문 속에 있는 글자가 신농시의 친아들 희화씨였다. 대화인명방정은 신농시 친아들인 희화씨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방형 사각형 소치다. 역사 초창기에 제작된 방형으로 사람의 얼굴이 새겨진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청동기를 새로 만들어 그 인의 명문 글자를 바꾸지 않는다. 이것은 가문의 전통을 잇는 황족의 불문율이었다. 이러한 명문이 새겨진 청동기 제기는 바로 중여준이었다. 이 역사 사건은 고조선 제사대 천자인 제곡고신씨가 종묘에 제사진 낸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과거 문헌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새로운 사실이다. 희화씨의 희자도 중여준이라는 콧불소를 본뜬 모양의 술두루미에 새겨져 있어서 기록 검증이 가능케 되었다. 중여준 명문을 이해하면 비로소 고조선 완전학습을 공부할 준비가 된 것이다. 차례를 지내고 설날이 있으면서 그러한 민속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법원례이고 하나님 기념일이 설날인 줄 모르기 때문에 고조선이란 말을 찾을 수가 없었다. 중여준 명문은 그러한 행위를 찾을 수 있는 약의 깊은 유물이었다. 이 명문 해석을 시작으로 이후의 기년이 적힌 명문 해석도 기초가 세워지게 된다. 중여준은 주자왕 제곡 고신시 때 만들어진 청동제기이다. 주자왕이 주조에게 제사를 지냈다. 주자왕상 순주조. 임금이 중여에게 주패주를 주었다. 왕성 금 중여주패. 세임금 추응 조왕영왕 금상 이인방 신방에 오셔서 축적정을 올린 것은 세임금이 10번째 제사를 지낸 그해 5월 5일에 있었던 일이다. 조영 금상 왕내정 족축 인방응왕 14호 5월 5일. 이 명문이 기록된 지 올해로 꼭 4427년이 걸린 셈이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고조선 제사대 천자인 제곡고신씨 학습에서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겠다. 여기서는 이 기록에 등장하는 주조를 이번 강의의 주제로 좀 더 풀어서 읽어보기로 한다. 일자는 하나님이므로 일 모두 일로 읽으며 일시성이다. 낙빈기 선생이 좌시춘추의 다음 기록을 원용하여 읽은 주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열산시자왈주의직 자하이상 족지 서공 29년 열산시의 아들을 주 또는 직으로 하고 하나라 이전에는 제사를 지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열산시를 가규나 정연이 모두 열산시는 염제신농시의 호이다. 라는 주석에 따라 주가 바로 앞에 중여준에서 주조라고 해석한 제곡으로부터 제사를 받은 그분이고 제정옥 전욱의 아버지이신 희화씨임을 해석해냈다. 이는 설문의 집을 원용하여 고양시의 당시 근문인 고자가 집자를 머리로 삼은 데서 찾아낸 것이다. 곧 집시를 머리에 인, 봉대, 받들어서 인, 것에서 읽어낸 것이다. 이것은 앞에서 하나님을 일이라 해석하고 일자를 머리에 받들어 이게 되면 사람 인이란 글자가 되는 역사 행위와 같은 원리다. 바로 인시가 이 강의의 주제인 주시다. 앞 강의에서 의시를 누님 또는 하느님이라 읽고 황제의 정비 니조라고 밝힌 하나님의 따님 실제는 누이인 누에아시가 강시다. 이 강자를 잘못 읽어서 용이라고 한 것이 과거의 중국학이다. 마누라를 잘 얻어서 임금이 되었다는 말이다. 임금이 앉는 자리를 용상이라고 표현한 것도 알고 보면 모계사회 용어이다. 이것은 마치 머슴이 주인이 되었다는 말과 같다. 곧 임금은 새 아들 머슴사위 이 되었다는 이야기다. 마누라를 잘 얻어서 임금이 되었다는 말이다. 고근문은 과거엔 막문생이에 그친 글자가 너무 많다. 이는 역사인식 체계와 문자 발생 체계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까닭이었으나 낙학이 등장하여 초보적으로 바로잡히게 되었다.
또한 낙학은 그러한 문자 시대가 고조선 시대였다는 토론을 성립시킴으로써 고조선에 살아있는 유물인 한국의 언어 민속으로 청동기 문자를 해석하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낙학에서 제기한 가장 큰 성과는 문자 창조에 관한 객관적인 문제 제기이다. 이 청동기 명문에서 문무왕 비문이 맨 윗자리에 있는 화관지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일시희와 주시에 관한 어떤 관계를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화관지와 알빅의 순임금이죠. 순임의 아버지가 뭐냐? 부의신이에요. 부의신의 아버지는 제종욱이죠. 제종욱의 아버지는 희화씨 일씨. 그 아버지는 또 전신 신농씨가 되죠. 그러니까 희화씨라면 희화씨 아들, 손자, 증손자,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가 되네요. 그렇죠? 순임금의. 화관지우는 일연이 요와 더불어 같은데 사람이 유씨 재순, 흔히 요순 시대로 말하는 순임금이 화관지우이고 조자의 세 번째 구성문자인 일씨는 순임금이 증조부가 되는 분이다. 락선생은 중요조 명문에서 일반 학자들이 도깨비 기로 읽고 있는 이 글자를 기둥주로 읽었는데 그 까닭은 좌씨 춘추에 열산씨 아들 주를 지우로 하고 하나라 이상에서는 제사를 지냈다라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 여기서 말한 열산씨는 진나라 두예가 주석한 대로 역산씨 즉 신농씨를 말한다는 것에 근거해서 신농씨 아들이 춘추 시대는 주라고 표기했음을 알게 되었으며 중요전 명문이 문정에서 기조로 읽었던 부분을 주조라고 해석하게 된 것이다. 다음에 중요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공부하면서 지금 제가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엮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지금 깨져야 되니까. 지금이 어떤 때인가 그것을 명확히 알아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선 이걸 AI로 한번 들어보세요. 3차원의 머물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낡은 시스템이 무너지고 지구가 더 높은 주파수로 상승함에 따라 어떤 영혼들은 5차원으로 상승하는 반면 어떤 영혼들은 3차원 의식의 닻을 내리고 남게 됩니다. 이는 그들에게 부패한 시스템이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실이 주변에서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현실 인식은 두려움, 생존, 환상에 갇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무너진 시스템의 붕괴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정부, 언론, 은행, 기업 그리고 통제 위에 세워진 기관들이 드러나고 해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파괴가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동안 3차원에 있는 사람들과 5차원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은 내면의 반응입니다. 5차원에 있는 사람들은 그 붕괴를 해방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환상에서 벗어났으며 마음과 정신으로 준비해왔습니다. 그들은 평화, 명확함 그리고 목적을 느낍니다. 이 파괴는 그들이 이미 알고 있던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자신감과 신뢰를 가지고 새 지구로 온전히 발을 들여놓고 있습니다. 아직 3차원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붕괴를 경험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매우 다릅니다. 그들은 공황, 혼란, 배신감을 느낍니다. 여전히 낡은 시스템이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고 싶어합니다. 진실에 저항하고 거짓 구원자를 따르며 다른 누군가가 고쳐주기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져도 그들은 아직 일어설 준비가 되지 않았기에 거짓에 매달립니다. 이로 인해 물리적 공간이 아닌 주파수의 분열이 일어납니다. 모두가 같은 지구를 걷지만 그들의 경험은 완전히 다릅니다. 3차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어둡고 절망적으로 느껴집니다. 5차원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생생하고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맞춰진 것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주파수에서 방송되는 라디오 방송국처럼 다이얼이 맞춰지지 않은 것은 들을 수 없습니다. 3차원에 갇힌 사람들 중 일부는 결국 깨어날지도 모릅니다. 압력, 붕괴, 침묵, 고립은 마침내 껍질에 금이 가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꿈을 꾸거나 감정적인 돌파구를 찾거나 마음을 여는 항복의 순간을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그들은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순환에서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이 지구를 떠나 다른 곳에서 계속 배우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가 되면 또 다른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어떤 영혼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타임라인은 갈라집니다. 5차원으로 상승하는 사람으로서 당신의 역할은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십시오. 씨앗을 심으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물러나 그들의 영혼이 결정하도록 두십시오. 당신은 누군가를 폭풍에서 끌어내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평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고요한 중심이 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분류입니다. 모든 사람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펼쳐질 미래는 전적으로 당신이 폭풍 속에서 어떤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발췌문, 이것은 물리적 공간이 아닌 주파수의 차이를 만듭니다. 모두가 여전히 같은 지구를 걷지만 그들의 경험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랫동안 저는 5차원이 지리적 장소가 아니라 존재 주파수의 상태라는 것을 읽어왔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 설명된 시나리오는 전적으로 타당합니다. 우리 상승하는 영혼들은 여기에 머무릅니다. 상승하는 주파수를 감당할 수 없는 영혼들은 다른 방식으로 떠날 것이며 그들의 영혼 계약은 충족될 것입니다. NPC들은 우주의 다른 곳에 배치될 것입니다. 지구의 인구가 더 적다는 것은 이미 명백합니다. 이 강력한 밈에 딱 맞는 장소입니다. 자, 이거 맨 앞에 들었죠. 삼천에 머물고 선택한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삼천에 머물고 계시는 거, 이제 현실적인 어떤 물질에 집착한 애들이 누굽니까? 이 물질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애들 왜 짱깨들이에요. 짱깨들 이제 차원이 상승하는데 뭐 병으로도 죽겠지만 또 어떤 것으로 죽겠습니까? 기운 자체가 틀려지기 때문에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10만 명만 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낡은 시스템이 무너지고 지구가 더 높은 주파수로 상승함에 따라 어떤 영혼들을 5차원으로 상승하는 방편. 자, 5차선으로 되느냐 10차선으로 되느냐 열이 열리는 겁니다. 5차선은 예수, 공자, 석가가 이제 5차원 정도가 갔다는 얘기인데 얘네들 못 가요. 얘는 거짓말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 한계가 보이기 때문에 10천 세계를 못 가요. 이전에 있잖아요. 부처님 제자들이 시타르타의 제자들이 열반에 들려고 했을 때 나는 열반에 들지 않겠다. 너희들은 열반에 들지 말아라. 나중에 미륵 중불이 왔을 때 10천이 열릴 때 그때 열반에 들도록 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10천이 열리는데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영혼도 3천 열씩의 닷을 내리고 남게 됩니다. 남게 됩니까? 차원이 달라지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 수 있는 사람이 1000만 미만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72억 인구 중에서 72억? 70몇 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1000만 정도 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현실 인식은 두려움, 생존, 환상의 가치 등을 의미합니다. 두려워요. 얘네들은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질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물질을 떠난 다른 이면적인 보이지 않는 세상을 인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세계가 두려운 거예요. 그 세계가 된다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더 집착할 수밖에 없죠.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 똑같은 무너진 시스템의 붕괴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잘 해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나가니까 사람을 통제하려고 통제사회로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백신 맞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5차원에 있는 사람들 그 붕괴를 해방을 얘기합니다. 그 빠져요. 이 10차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되는 세상을 아는 사람들은 현재가 이 붕괴돼야지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돼. 새하늘 새 땅이 열리는 거죠. 해방이죠. 뭐냐,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 것, 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죠.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면 더 영적으로 수기운이 상승하게 되죠. 그러니까 수화가 같이 어울려져가지고 더 큰 도통을 하게 되죠. 이미 환생에 벗어났으면 마음과 정신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마음과 정신으로 또 한 가지 육신이 되게끔 준비했습니다. 요 빠뜨렸죠. 마음과 정신이 될 수 있는 거 같이 이야기해요. 육신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제가 요걸 싫은 사람들을 치료를 해요. 어떻게 치료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통을 해야지. 자, 이런 얘기가 영통을 해야지 그 사람의 몸에 돌아가는 기혈하고 거기를 만져가지고 기혈을 뚫어가지고 치료하는 거예요. 자, 가만히 있어도 저랑 같이도 몸이 좋아져요.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일반 사람들, 여전히 낡은 시스템에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믿고 싶어 합니다. 이거 위시투죠, 위시투. 되지 않은 것을 되겠지? 불가능한 사실을 가정을 할 때, wish I were a bird. 난 새가 되기를 바란다. 안 되잖아요. 그거예요. wish I were a bird. 자, 이것도 이제 가르치도 많이 했네요. 그들은 아직 이뤄서 준비가 되지 않았기에 거짓에 매달립니다. 누가 뭘 얘기해, 누가 뭘 얘기하나, 그거 잠깐 들어보죠. 그래서 절에 갔다, 교회 갔다, 어디 해당에 갔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로 인해 물질 공간이 아닌 주파수니 분열이 일어납니다. 알고 믿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선지 후각이란 말이 먼저 알고 난 다음에 각이 열리는 거예요. 알고 난 다음에 각이 열려야지 각이 열리고 아는 게 아닙니다. 각이 열리고 알게 되면 그거는 그 수준밖에 머무르지 않아요. 자, 앞으로 이제 빛이 열리고 요새 이제 뭐 EBS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빛이 세상에 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준비가 되어 있으면 또 다른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준비가 가정법이에요. 그렇죠? 준비 안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준비할 시간이 아니에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준비 안 된 사람을 준비될 수 있게끔
하나님 와도 못합니다.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그때 밥을 하려면 뜸을 들이고 또 기다리고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 시간이 없어요. 이제 이 방송을 듣고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되네 라고 생각하면 이 방송 듣지 마세요. 그리고 이 방송 듣지 말고 현실적으로 인간으로서 지금 사람으로서 옷을 입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요. 그리고 원 없이 그렇게 가기를 바랍니다. 씨앗을 심으십시오. 씨앗 지금 잉태가 되어 있는데 무슨 씨앗을 심어요. 스피노자의 말, 내일 지구가 멸망해서 사과가 나무 한 나무를 심겠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앞으로 펼쳐질 미래는 전적으로 당신이 폭풍 속에 어떤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파수가 높아지죠. 그렇죠? 자, 이것은 물리적 공간이 아닌 주파수의 차이를 만듭니다. 모두가 여전히 같은 지구를 걷지만 그들의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사람들이 하는 것과 제가 수행하고 사람들 보는 거하고 틀려요. 어느 정도 수행이 깊어진 사람은 다 명의가 되는 거예요. 뭐 의학을 공부해서 하는. 저게 이제 이 사람 진짜 내가 왜 거기다가 손을 댔지? 딱 보면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공부하고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 보고 왜 내가 거기 했지? 궁금하니까 그 책을 봐요. 그래서 하나하나 열어지게 되는 거죠. 명확히 알아야 돼요. 오랫동안 전원 5차원의 지적 장소가 아니라 존재 주파수의 상태라는 것을 읽어왔습니다. 자세히 이 글에 설명드린 시나리오는 전적으로 타당합니다. 우리 상상한 영혼들은 여기에 머무릅니다. 머물러서는 안 돼요. 이 사람은 5차원이겠죠. 이 사람은 5차원 정도밖에 머무르지 못하죠. 상상한 주파수를 감당할 수 없는 영혼들은 다른 방식으로 떠날 것이며 죽는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하면 우주의 먼지로 화한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영혼 계획은 충족될 것입니다. NPC들은 우주의 다른 곳에 배치될 것입니다. 지구의 인구가 더 적다는 것은 이미 명백합니다. 이 강력한 비밀에 딱 맞는 장소입니다. 이제 인구가 적어야 돼요. 인구가 많으니까 이 개떼들이 몰려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과 정신으로 되어져야 된다. 누차 얘기해도 그건 쓸모없는 얘기예요. 몸이 안 되어 있으면 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오장이 바르지 않는다면 바른 수행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한번 쭉 보시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이 아픈 사람은 바른 수행을 할 수가 없고 수행을 하는데 몸이 더 아파오게 되어도 또 바른 수행을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도가 1장이나 마가 10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착신은 달라도 있대 더 아파요. 미치도록 아픕니다. 그리고 엄청난 사고가 일어나요. 그 사고를 딛고 일어나야 돼요. 이것은 제가 쓴 게 2012년에 쓴 글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하면서 수행을 하면서 하나하나씩 기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한번 느낄 수 있으면 지금부터 한 13년 전에 글이죠. 몸에 병이 생겨 오장이 바르지 않게 된 사람은 마음은 있어도 수행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특히 태울주는 사람을 가려서 그 기운을 던져주기 때문에 아무나 다 태울주 수행을 해도 똑같은 기운을 받는 것이 아니다. 태울주는 마음자리에 응기하기에 마음자리가 바르지 않으면 필시 일시적으로 좋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수행도 못하고 몸마저도 버리게 된다. 태울주 뭡니까? 훔치는 신농시 찾는 도스입니다. 신농시가 누군지 모르고 당분만 찾다는 태울주 기운이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그러니까 큰일 나는 겁니다. 몸에 특별히 병이 없어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오장이 뒤틀리게 되어 있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남에게 그것이 진리냐 말하는 사람도 아플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절에 있는 중들도 걷는 모습이 이상해요. 뭐 절을 많이 해서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는데 이 기운 자체가 상승하지만 제대로 이게 순환이 안 돼요. 목사도 얼굴 봐봐요. 목사가 사람이 얼굴인가? 얘가 뭐냐?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아느냐 이야기하니까 그런 얘기하고 다 아파요. 그리고 오장이 바르지 않는 자는 자기가 스스로 이겨내려 하지 않고 어느 누구에 의존하려는 의타심이 많아요. 의타심이 많으면 수행하는 사람에게 쥐약이에요, 쥐약. 자기가 스스로 되어지려고 해야 됩니다. 오장이 바르지 않는 자가 공부를 하게 되면 삐딱한 입장에서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어 진리마저도 그냥 낭설로 만들어 버린다. 마치 뱀이 물을 먹으면 독이 되고 소가 물을 먹으면 우유가 되는 이치다. 선천천지는 비틀어져 있었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들은 재환, 속수의 하기는 한쪽 면으로 보는 편벽된 지식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거기에 목숨을 걸곤 했다. 그런데 지금은 천지가 바로 서는 시기이고 이런 때에도 선천사고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남조선 배를 타지 못한다. 자, 남은 조선 사람, 이
배를 타야 돼요. 그 선천에 죽은 귀신들에게 얽매여 귀신들이 농락에 휘둘림 당해서도 제대로 된 길을 갈 수가 없다. 그리고 그런 귀신을 가지고 장난치는 박수나 무당의 힘을 빌리는 연약한 자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자, 증상한 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장이 바르지 않는 자는 숫셋 꼬이듯 하여 죽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쓸개가 터져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고수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 오장 제 난리에 제 신세를 망쳐내니 보고 배운 것 없이 쓸데없는 오장 난리 쓸데없는 거짓지기 쓸데없는 허망치기로다. 잘못된 그날에 제 복장 제가 찢고 죽을 적에 앞걸이 돌멩이가 모자르다. 그래서 이 당군 빠른 애들이 뭐 하겠다 뭐 하다 앞에 서서 이야기하다가 큰일 납니다. 이제 당 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제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오장육보, 오장이 뭡니까? 간신비패신이에요. 이거는 의미장부죠. 이제는 의미장부에서 명확히 알아야 돼요. 자, 보통 신장이 허약하면 근기가 약해져 용기가 없어지고 생각이 비겁해진다. 그래서 신장 2개니까 1개 떼어져. 이게 신장 음이기 때문에 2개가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1개 떼어져요? 이건 나 죽겠다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장기 이식도 함부로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주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사람이 아주 비열해지기도 한다. 신장은 뼈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장에 탈이 나면 뼈가 약해진다. 두려움을 조장하는 부기는 수기를 고갈시켜 근본 뿌리 정신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신장이 뭡니까? 수기운이에요. 수기운이 약하면 관절을 또 관장하는 것은 담이에요. 우리가 이제 담이 쓸개죠. 그래서 요새 쓸개 없는 인간들이 많죠. 왜? 담에 문제가 되면 담을 제거해버리니까. 그래서 담낭을 놓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굉장히 좀 많게 되죠. 또 비장이 약해지면 우선 소화가 잘 안 되고 탐욕이 많아지고 공상망상이 많아진다. 이렇게 되어지면 살결부터 좋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장부의 허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치료하게 되는 거예요. 심장이 약하면 피순환이 잘 안 돼요. 잘 우울해지고 비에 잘 잠긴다. 피순환이 안 되면 모든 게 혈액 문제죠. 심장이 뭡니까? 신이 모는 곳이에요. 우선 제일 1차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혈액순환이 잘 되기 위해서는 간담이 제대로 활용이 돼야 돼요. 간담이 제대로 활용이 되면 뭡니까? 수기가 잘 부축이 돼야 돼요. 보충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수기가 말라지면 안 되죠. 자, 수기는 호흡을 잘해야 돼. 금기. 그러니까 대장에는 면역세포가 70% 생산되는 곳이잖아. 또 폐도 금기가, 그러니까 공기 좋은 곳에서 있고 제대로 먹는 거, 간에서 먹고 이렇게 해야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신비패증 모든 것 자체를 다 연구가 하나가 빠져서도 안 되죠. 근데 요새 문제가 생기면 뭐 제거해버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 간이 약간 화를 잘 내고 선을 내지 않을 것에도 신경을 잘 부리고 힘줄이 약해져 심한 운동은 절대 금물이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운동을 해가지고 간이 상해가지고 피순환이 안 돼가지고 암으로 발전된 경우를 제가 봐왔기 때문에 운동, 그냥 기본 운동, 그리고 이제 기공 같은 거, 간단히 기공 같은 거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이것도 운동을 많이 해봐야지 기공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걷는 것도 제대로 걸어야 되죠.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아무것도 다 빼고 맨발로 흙길을 걷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맨발로 흙길을 걸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죠. 10월 지나고 11월 지나면은 땅이 이제 얼기 때문에 찬기가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 10월 한 달 동안이라도 한번 맨발 걷기 많이 해보세요. 많이 좋아질 겁니다. 폐가 약해지면 근심이 많아지고 신중하지 못하게 되고 우선적으로 피부가 나빠진다. 피부가 안 좋은 사람 딱 보면 저 사람 폐하고 대장이 안 좋구나. 소화가 잘 안 되구나. 자, 위가 또 부실하구나. 그럴 때는 좋아질 수 있는 방법 바로 음양식 하세요. 음양식 하는 게 뭐냐? 0시에서 12시까지 물을 안 먹어요. 밥 먹고 나서 2시간에 또 물을 먹고. 자, 이렇게 한 3년 하면 이 속에 있는 내장병이 다 낫습니다. 그건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3년에 또 시간이 있을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음양식을 먹으면서 도통을 하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몸이 하도 안 좋아가지고 애들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음양식 해가지고 몸을 다시 회복한 적도 있습니다. 한 5년 했죠. 5년 하고 나니까 굉장히 속이 편해지고. 자, 음식을 많이 안 먹어도 기운 자체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뇌가 36시간 단식하자고 하자. What? Come on, brain, have you gone mad? 위장이 반발하는데요. Don't worry, you will thank me later. We'll be just fine, stomach. We still have a lot of glucose from... 하지만 6시간이 지나고 몸에 있던 포도당을 다 쓰자. We ran out of all the glucose.
Now things can get 그 out. 순간 Nobody freak out. 간과 근육이 숨겨놨던 글리코겐을 꺼내는데요. We can run on this for a bit longer. 이어 12시간이 지나 글리코겐이 다 사라지자 Pancreas, help me get ketones from all this fat. 슬슬 지방이 분해되고 Look, hunger is leaving. 이젠 배고픔도 느껴지지 않는데요. 그 후 20시간을 달성하자 Really don't understand. 그 순간 장기에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 Oh my god, we finally have time to fix this cell. 바로 손상되거나 오래된 세포를 재활용하는 건데요. This is wonderful. 그렇게 대망의 36시간이 지나면 The boss was right. 몸이 새롭게 태어난 기분이라고 하네요. 예전에 먹는 거에 비해서 거의 한 3분의 1밖에 먹지도 않는데 훨씬 더 생기 있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거 자체도 알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양실이란 자체도 잘 모르면 그 책도 있으니까 지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도서관에 있으면 다 있을 거예요. 아마. 음양식에 대해서 책 나온 책을 거기서 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오장이 발라야 돼요. 오장이 바르게끔 뭘 해야 돼요? 절대 밀가루 음식 먹지 말고 그리고 인스턴트 음식 먹지 말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제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하자면 몸이 빨리 편해요. 그렇게 되면 몸과 마음과 정신이 바로 수혜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태울 줄 안 해도 살 수 있는 방법이가 아닌가 또 싶기도 해요. 아마도 그렇게 하게 되면 백신 독도 다 빠지지 않는가 또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어떤 사람 실험을 해가지고 이것은 통계 나온 건 없지만은 아마 제 생각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반드시 양파, 꿀, 레몬 그것을 혼합해가지고 항시 먹을 수 있으면 다시 원 상태로 백신 맞기 이전의 상태로 몸을 되돌릴 수 있지 않은가. 자, 우리가 태어났으면 더 좋아지는 세상을 한번 봐야죠. 한번 보고 거기에서 같이 웃고 말하면서 이렇게 세상을 아주 재미나게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